윤봉길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아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과학자가 되길 원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독립운동만이 길이 아니다. 역사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광복이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면서 다양성 언급했잖아요. 그 다양성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당시 친일로 보이는 다른 선택도 사실은 괜찮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뉴라이트의 관점인데 영상 한번 봅시다. 윤봉길은 조국 독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했지만은 그의 두 아들에게는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자, 저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윤봉길 의사가 남긴 유언, 그 유언은 너희도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핵심 문장을 좀 읽어봐 주세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명백하죠. 네. 윤봉길 의사는 자식들에게 너희는 독립운동하지 말고 과학자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마치 너희는 이제 운동하지 말고 과학자가 되라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묘하게 뒤틀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은 유태인이 오랜 세월 고리 대검을 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거다라고 네오나치가 주장했다고 칩시다. 실제 그런 주장합니다. 네오나치는. 그런데 그런 주장하고 유태인 학살은 반인륜 범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주장이 나란히 대등한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둘 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유럽에서 고발됩니다. 더구나 유태인 학살 기념관장이 그런 말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독립기념관장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장으로는 자기 일도 없는 겁니다. 그냥 뉴라이트 학자 하시면 돼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건진법사는 예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됐네요. 통일교 윤 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또 문자, 통화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엔 구속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작년 올해 건진 수사하면서 정확하게 수사하는 척하면서 수사를 미리 망쳐놨어요. 그 건진에게서 압수했던 현금 다발의 관봉, 네. 이거를 분실했다고 하잖아. 이게 그 말이 믿깁니까? 안 믿깁니다. 왜 안 믿겨요? 돈 세기 위해서 관봉 풀었다고 하는데 그 관봉에 액수가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래. 굳이 왜 오케이. 세고. 빙고. 네. 네. 아니 저 X가 적혀 있잖아. 이거 한국은행이 세서 나온 거예요. 이걸 왜 다시 세? 왜 다시 풀어? 설사 풀었다고 해도 저 관봉을 보면요. 아 이건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중학생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기 기기 번호도 있고 발권국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책임자도 있고 날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바코드도 있고. 네. 검찰의 수사관이 이걸 왜 버려? 웃기고 있네.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했죠. 그렇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감찰에 누굴 보낸대요? 대검감찰 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검찰들끼리 검찰을 감찰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이 아주 우리 이제는 해체해야지 하고 용을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압수한 물건 중에는 분석하고 해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대로 그 상태가 중요한 것도 있어요. 관봉 저걸 돈을 왜 세요? 저걸 왜 뜯어 도대체? 와, 이건 증거인멸이고 범죄예요. 감찰에서 끝날 게 아니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황당하네. 그렇게 건진의 수사를 망쳐놓은 대목들이 있단 말이죠. 미리 다 증거인멸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가져온 거는 자기들이 증거인멸하고 관봉 뜯은 거 증거인멸이지. 아주 진짜 이 범죄자 집단. 미랑 이기훈 선생 공개 수배했네요.
웰 바이오텍 회장을 국가수사본부에서 긴급 공개 수배했습니다. 새로운 사진과 함께 전국 수배했는데 네. 새로운 사진이 나왔어요. 예. 지난달 구속 전 신문 때 안 나오고 도주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예. 그 정도 각오를 했으면 지금 밀항 했어야 되는데 밀항 못한 걸로 보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이대로 절대 안 끝납니다. 연장 100%고 그리고 연장되고 나서도 이 사안이 안 끝나면 새로운 특검법 발의합니다. 예. 꿈 깨시고 하루빨리 자수하시는 게 낫다. 그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다. 자, 특검발 소식이 아닌데 김건희 뉴스 어제 단독으로 하나 중요한 뉴스가 떴네요. 김건희 씨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부처의 차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자기 최측근 비서관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죠. 네.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다음 날 김건희 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대통령 부인은 공무원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지 네.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은 그 관점에서 실제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데 그런데 김건희 씨는 행정부 공무원 그것도 차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행정부 공무원을 자기 부하처럼 취급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는 건데 그리고 그 통화 이후에 원래 학폭 심의가 연기됐다는 거잖아요. 네, 학폭 심의가 4주 안에 열려야 하는데 2달 뒤에 열렸고 강제 전학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석 정지 10일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폭이 직전 한 달간 김건희 씨하고 그 김 전 비서관하고 집중 통화를 했고 9차례 집중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김승희 전 비서관이 사표 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결국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표를 내게 됐는데 김승희 비서관이 원래 이벤트 회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승희 비서관을 무척 아낀다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서 있었어요. 저도 몇 차례 들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표 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일감을 줬을 겁니다. 매우 아끼던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감을 어떤 형식으로 줬는지 여기도 파보면 가관일 것이다. 김건희가 어떻게 했는지. 뭐 특검 사안들이 워낙 굵직굵직해서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권력을 얼마나 사적으로 썼는지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파보면.